네, 안녕하세요. 월드스시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스시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스시밥을 만들기 전에 쌀을부터 준비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시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밥솥이라 그러죠. 거기에 지금 600cc 정도의 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쌀 씻는 것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찬물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찬물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 젖어줍니다. 세게 젖을 필요는 없고요. 살살 젖어주셔가지고 보이시면 이렇게 뿌옇게 물이 변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싹 걷어줍니다. 채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채반이 없으시면은 그냥 살살살살 털어주시면 돼요. 자, 그때부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아까 손을 이런 식으로 비벼주면서 마찰을 이용해서 쌀을 씻어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거든요. 살짝씩 이런 식으로 비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작은 양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장에서 일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뭐 100인분, 뭐 150인분, 200인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비벼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을 이용해서 살살살 젖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한 번 더 버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총 3번 정도만 씻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엔 정미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씻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할 게 쌀을 씻으실 때 이렇게 약간 물이 좀 뿌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빡빡 문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면은 지가 알아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너무 팍팍 문지르시면 영양소도 파괴되고요. 밥맛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해서 한 3번 정도 씻으시고 깨끗한 물로 받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따뜻하지 않은 곳, 상하니까 냉장고 같은 데다가 하루 정도 묵혀둔 겁니다. 하루 정도 묵혀두면은 쌀이 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 쌀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 겁니다. 일단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불려야 되거든요. 최소한 만약에 지금 오늘 당장에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스시를 해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불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업장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전날 쌀을 준비해 놓으시고 밥을 하시고 또 이제 저녁 장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쌀을 씻혀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오후에 저녁 장사에 또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하루에 판매되는 양을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얼마만큼의 쌀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감을 잡으셔서 그때그때 오전 거, 그 다음에 오후 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 다시 밥을 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해볼게요. 네, 이제 쌀이 어느 정도 불려졌기 때문에 이제 밥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뭐 압력밥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압력밥솥으로는 스시밥을 짓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버너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업장에 가서 밥을 하시게 되면 다 가스 버너를 사용합니다. 뭐 린나이 같이 큰 대형 그 업소용
자동 밥솥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기밥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저렴한 거 밥솥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걸로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업장에서 일하실 때도 급하실 때 바로바로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밥을 한번 지어 볼 텐데 밥을 지을 때 예, 씻어놓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쌀을 불려놨던 물. 그 물은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은 이제 버리시고 다시 깨끗한 물로 담아놓고 또 이제 밥을 짓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물의 양을 얼마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 뭐 밥을 자주 해보신 분들은 뭐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밥을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만큼 물을 넣어야 되는지. 스시 밥은 원래가 FM대로 하게 되면 1대1의 기준을 두거든요. 쌀 1에 물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600cc 쌀을 넣기 때문에 물도 600cc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넣게 되면은 좀 밥이 좀 뭐라 그럴까 질어져요 약간. 그래서 보통 넣을 때 한 90% 정도 그 정도 빼고 그러니까 제가 600cc니까 여기에는 아마 제가 한 550cc 정도 그 정도 이제 물량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일일이 또 잴 수가 없잖아요. 냄비마다 다 크고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다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물의 양을 이렇게 재는 거 이렇게 재죠. 근데 이제 스시밥도 처음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 손가락 요거 중지 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 마디에 물이 걸치게 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눌러가지고 물이 넘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의 양을 맞춥니다. 보통 이제 스시 그 밥솥을 보면은 이 앞에 눈금자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눈금자들이 얼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쌀을 얼마큼 넣었을 때 물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밥 지어 보시면 대충 쌀이 얼마큼인데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밥은 스시밥은 이렇게 좀 약간 보들보들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고슬고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식감이 좀 조금 이제 부드럽지 않고 거칠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스시를 먹었을 때 입안에 되게 살살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보통 대부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반 밥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요 손등이, 요 손 마디 있잖아요. 마디를 넘어서 요 정도, 조금 넘어서 물을 넣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서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보통 우리들이 보통 집에서 먹는 집밥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미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미우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쿠팡에서 주문하시면 옵니다. 이거 미오라.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쿠팡에서 미오라 치시면 나와요. 이게 이제 효소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밥을 좀 더 보슬보슬하고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컵이 딸려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그냥 요 계량컵으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 이거를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얘가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사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굳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나중에 미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창업을 하실 때 요거 하나 구입하셔서 쓰시면은 구입해서 쓰시면요
밥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않으시면은 비싼 쌀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 미우라를 준비하셔서 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냄비에다 넣고 물도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물을 맞추는데 이 쌀의 종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어떤 거 좀 적게 먹고. 저는 그냥 마트에서 싼 거 사다가 지금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밥이 질게 나올지 되게 나올지 저도 잘 몰라요. 일단은 그때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밥이 좀 지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줄이시고 밥이 좀 약간 되네? 그러시면 물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지금 쓰고 계시는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 쌀을 이용하실 건데 그 쌀의 그 성질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우라도 넣고 맞추고 얘를 갖다가 이제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끓이고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앞에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머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뭐 5분이 걸렸네, 10분이 걸렸네, 끓는 동안에 얼마큼 시간이 걸렸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타이머를 세팅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다른 일 하시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다시 와서 뜸을 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은 지금 좀 작은 사이즈지만 그 업종에서 그는 큰 사이즈들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밥할 때 뭐 30분, 40분씩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뭐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시고 일 보시다가 와서 또 뜸 들이면서 또 타이머 또 세팅하시고 그렇게 해서 밥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켜놨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밥솥에서 밥이 끓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증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밥이 끓고 있는데 이때 뚜껑을 여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더 끓을 때까지. 네. 보통 대부분 끓었구나 해가지고 뜸을 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밥물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이 밥물이 이렇게 넘치려고 할 때까지 양쪽으로 이렇게 넘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밥물이 막 뚜껑을 들썩들썩 거리면서 막 넘치려고 그러죠? 예. 넘치려고 보이세요, 혹시? 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밥에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의 양을 갖다가 쭉 줄이셔가지고요. 빠져버렸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렌지에서 대략적으로 한 반 정도, 그 정도로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 또 다시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뜸이 들 때까지. 보통 뜸 들이는 시간도 이 밥이 끓는 시간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있으면 뜸이 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뜸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이세요? 보이시죠? 밥이 이 정도로 이제 물기가 없고 보슬보슬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밥에서 이제 누룽지 냄새 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타이머가 울려서 다시 와봤는데 밥이 좀 설익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밥이 잘 됐네 그러면은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상태면은 괜찮은데 그 혹시 모르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한 2분 정도만 더 뜸을 들여볼게요.
그래서 뜸을 들일 때는 타이머 맞추시고요. 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옆에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은 이게 밥이 순간적으로 타버리거든요. 밥이 타버리면은 그날 장사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할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충고드리자면 아마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직접 이렇게 밥을 하시는 일은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주로 히스패닉 계열하고 흑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밥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고지곧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고지곧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스시맨들이 밥을 해야 되는데 스시맨들은 또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잘. 스시맨들은 그냥 생선만 열심히 잡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직접 밥은 스시맨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밥이라는 게 스시에 있어서는 육수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육수가 잘 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국도 좋은 재료를 넣는다 그래도 맛이 안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밥이 스시 전체 맛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밥이 망치면 그날 장사는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밥은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주방 친구들 부리져먹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세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따라 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다 된 밥은 어떻게 한다? 예, 초를 버무려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초 버무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밥이 다 돼가지고요. 이런 작은 볼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스시바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한길이라 그래가지고 큰 대나무 통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놓고 스시초를 버무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한길이가 대나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 같은 것도 이제 좀 빨아들이고요. 밥맛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그걸 써도 된다 그러는데 또 어떤 주에서는 그걸 못 쓰게 만들어요. 위생상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스텐볼에다 하셔도 됩니다. 스텐볼에 하셔가지고요. 몇 번 뒤집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 중요한 게 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과연 이 스시 초 그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거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겠잖아요.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냥 10등분 하세요. 이렇게 10등분 하셔가지고 여기 한 10% 정도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대략 이 정도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600cc를 넣었거든요. 쌀이 600cc에 10%니까 60cc잖아요. 60cc인데 제가 지금 반만 덜었거든요. 여기다가 촬영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0cc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300에 10%니까 30cc.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cc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넣으실 때 확 버무리지 마시고요. 골고루 펴주라고 이렇게 골고루 살살살살살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펴주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버무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갈라지게. 아마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부채로 막 하면서 초향을 날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초가 날아가게끔.
그래서 이제 좀 뜯어서 맛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